1921년 파리, 쥘 리메라는 이름의 프랑스 변호사가 피파의 회장에 취임합니다. 당시 피파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회원국 41개의 작은 국제축구연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쥘 리메에게는 하나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은 1700만 명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리메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경쟁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낭만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순진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결국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를 탄생시킵니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축구 대회는 올림픽이었습니다.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 1924년 파리 올림픽,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올림픽 축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프로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는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프로 축구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정작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리메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프로를 포함한 진정한 세계 최강을 가리는 대회. 피파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만의 대회를 만들자. IOC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피파가 독자적인 대회를 만들면 올림픽 축구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죠. 두 조직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1928년 5월 28일 암스테르담 피파 제17차 총회. 리메는 7년의 설득 끝에 마침내 의결을 올립니다. 1930년 피파 독자 월드컵을 개최하자. 표결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이날이 월드컵의 진짜 생일입니다. 개최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리메는 유럽 개최를 원했지만 여러 나라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대회에 거금을 쓰고 싶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손을 번쩍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우루과이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을 연속 재패한 당시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루과이는 모든 참가국의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파는 우루과이를 선택했습니다. 리메는 트로피를 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1930년 6월 21일 프랑스 빌프랑슈 항구에서 이탈리아 여객선 콘테 베르데호가 출항합니다. 배 위에는 쥘 리메, 그의 여행 가방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트로피 하나, 그리고 루마니아, 프랑스, 벨기에, 브라질 선수단이 함께 탔습니다. 2주간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항해 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드디어 인류 최초의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참가국은 총 13개, 남미 7개국, 북중미 2개국, 유럽 4개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불과 4개국만 참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강국들이 2주간 배를 타고 남미까지 가서 축구를 한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당시 최강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회는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골은 프랑스의 류시엥 로랑이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대 멕시코전, 전반 19분. 이 골은 공식적으로 월드컵 역사의 첫 번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우루과이 대 아르헨티나. 당시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라플라타강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두 나라 선수들이 심지어 어느 나라 공을 쓸 것인가를 놓고 전반과 후반에 각각 다른 공을 쓰기로 합의해야 할 정도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경기장에는 9만 3천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관중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우루과이 당국은 경기장 주변에서 권총 수천 정을 압수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4대2로 우루과이 우승. 첫 번째 월드컵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정부는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리메는 자신이 가져온 트로피를 우루과이 측에 건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월드컵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작고 소박하게. 하지만 그 씨앗이 앞으로 92년 동안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트로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트로피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첩보 영화입니다. 원래 트로피의 이름은 빅토리였습니다. 나중에 줄 리메의 이름을 따 줄 리메 트로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조각가 아벨 라플레르가 만든 이 트로피는 금도금 은으로 만들어졌고 높이 30cm, 무게 4kg이었습니다. 193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42년과 1946년 월드컵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간 동안 트로피는 어디 있었을까요? 당시 피파 부회장이었던 이탈리아인 오토리노 바라시는 트로피가 무솔리니 정권이나 나치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로마은행 금고에서 빼내어 자신의 침대 및 신발 상자에 숨겼습니다. 전쟁 내내 그 신발 상자가 트로피의 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폭격을 맞는 동안 월드컵 트로피는 바라시의 침대 밑에서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지 런던에서 전시 중이던 트로피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영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때 피클스라는 이름의 잡종개가 런던 교회의 덤불 밑에서 천에 쌓인 트로피를 발견했습니다. 피클스는 영국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주인은 상금을 받았고 피클스는 광고 모델이 됐으며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브라질이 우승합니다. 1958년, 1962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 피파 규정상 3번 우승한 나라는 트로피를 영구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98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트로피가 또 도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클스가 없었습니다. 그 트로피는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가설은 도둑들이 금을 추출하기 위해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포츠 트로피 중 하나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월드컵 트로피는 두 번째 버전입니다. 1974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 트로피는 18캐럿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제작 원가만 약 2억 원. 우승팀도 영구 소장할 수 없고 피파가 보관하며 우승팀에게는 금도금 복제품을 줍니다. 월드컵은 규모 면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1930년 최초의 월드컵은 13개국 참가였습니다. 예선도 없었습니다. 피파가 나라별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934년부터 참가국이 늘어나자 예선 경기가 처음 도입됩니다. 1954년부터 1978년까지 16개국 포맷이 유지됩니다. 4개 조, 각 조 4팀, 조 상위 2팀이 8강에 진출하는 구조. 1982년 스페인 대회 24개국으로 확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52경기가 치러졌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32개국으로 확대. 6개 조 편성, 총 64경기. 이 포맷이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48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2개 조 104경기. 3개국 공동 개최. 이제까지의 월드컵은 사실상 유럽과 남미의 동무대였습니다. 우승국 목록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30년에서 2022년까지 총 22번의 월드컵. 브라질 5회, 독일 4회, 이탈리아 4회, 아르헨티나 3회, 프랑스 2회, 우루과이 2회, 잉글랜드 1회, 스페인 1회. 단 8개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중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의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2026년에는 이변이 일어날까요? 그 주인공은 어느 나라일까요? 1930년 줄 리메가 트로피를 들고 배에 올라탈 때 그는 13개 팀이 모이는 소박한 대회를 꿈꿨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낭만적인 꿈이었습니다. 92년이 지난 지금 35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그 대회가 되었습니다. 트로피는 도둑맞고 전쟁과 뒤섞이고 비리로 얼룩지고 때로는 한 나라를 통곡으로 몰아넣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4년마다 이 대회를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월드컵은 인류가 만든 가장 불완전하지만 가장 진솔한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정치,
돈, 권력이 모두 개입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이 공을 차고 관중이 숨을 죽이는 그 90분만큼은 순수하게 승부를 가립니다. 그 순수함이 35억 명을 화면 앞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겠죠. 2026년 월드컵. 1930년 이후 92년 만에 쌓아온 이 거대한 이야기에 다음 챕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멈추는 날을 만든 남자들. 월드컵의 탄생과 92년의 진화였습니다.